자, 다음 두 번째 발제로는 이제 199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농촌 선교의 어떤 신학의 전개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공학대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계신 우리 신익상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또 우리 안재학 목사님의 논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익상 목사님 발제하셔서 박수로 우리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PPT도 없고 그리고 재미도 없습니다. 조직 신학이 그렇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각오를 좀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글도 짧아서요. 그냥 읽어 나가는 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의 성격은 신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촌 선교의 신학. 농촌 선교 운동을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따라갈 그런 어떤 생각의 어떤 구조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교철학, 조직신학 이쪽을 전공을 해서요. 글은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요. 중간에 나중에 뭐 필요하다 싶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읽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부터 읽겠습니다. 농촌 선교 신학은 제겐 낯선 말입니다. 그만큼 신비로운 말이기도 하고요. 미지의 것은 언제나 신비롭죠. 그 신비에 다가서는 일은 일종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일일 것입니다. 농촌 선교와 관련된 계시라면 그것이 품고 있는 신학적 가능성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 글을 통해서 그 가능성의 신비로운 일면을 보고자 합니다. 다만 신비는 언제나 이미 알려진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게 이미 어느 정도 물론 제가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알려진 것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생태신학의 특정한 유형들을 제시해서 농촌 선교 신학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태신학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살피고 나면 생태신학이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개념적 전환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유형과 이 두 가지 개념적 전환을 가지고서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된 농촌 선교 신학의 전개를 의미화하고자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농촌 선교 운동의 이 역동적이고 헌신적이고 활동적인 이 현장에 비하면 그것을 기록한 글들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글이 너무 적었습니다. 진짜 뽑을 수 있는 게 한경호 목사님 거랑요. 그다음에 조용훈 박사님 이 두 꼭지는 뭐 신학이라고 할 걸 얘기를 해줘요. 나머지 몇 개 그래도 억지로 끄집어서 내놓긴 했는데 거기는 대놓고 신학을 얘기한 게 사실은 없고 흔적이 이런 사상이 좀 있구나라는 흔적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가진 의미는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생태신학의 세 가지 유형과 이 유형들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개념적 전환을 간략하게 개관하겠습니다. 그 후 이들을 농촌 선교 신학을 분석하는 틀로 제시하고요. 3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농촌 선교 신학의 전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2장의 분석 틀을 가지고서 3장에서 다른 농촌 선교 신학을 분석함으로써 그 신학이 지닌 신비와 마주하고 그 의미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장으로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분석의 틀,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 많은 학문 분야가 그러하듯이 생태신학 또한 일관된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태신학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신학적 개념군을 강조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 창조와 우주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생태신학을 전개한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정치 중심의 생태신학,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의 생태신학.
이 세 차원의 생태 신학들은 모두 그 나름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하나가 다른 것을 다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좀 어렵고요. 다만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의 생태 신학이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 신학과 구원과 정치 중심의 생태 신학을 종합한다는 형식으로, 그래서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만들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표현하듯이 횡단하고 중첩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독특성을 훼손하지는 않고 두루 거쳐가는 방식으로 그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의 생태 신학은 얘기하는 것이 좀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스 베리의 생태 신학적 우주론은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 신학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 생태 신학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화 중인 우주가 경외감을 일으키는 계시적 경험의 존재로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자연 계시를 강조합니다. 둘째, 인본주의적인 종교 전통이 신적 현존의 매개인 자연을 신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생명의 원리를 박탈하고 인간 또한 자연과 분리된 초월적 존재로 이해할 길을 열어서 인간 중심주의를 조장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지적합니다. 그 결과로 탈인간 중심주의를 강조합니다. 셋째, 신적 현현의 시공간인 지구를 산업경제를 위한 자원으로 수단화하는 기술, 자본, 산업문명의 이념적 토대로 근대 진보주의를 지목하고 비판합니다. 이게 정치적 진보주의랑 좀 다릅니다. 역사 진보주의를 비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사실 공산주의도 비판의 대상이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생태적 재난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우주의 기원을 타락으로 보아서 이 세상 밖으로의 구원을 말하는 구원론이 아니라 물질적 과정은 물론 정신적 과정까지 포함하는 우주 진화를 말하는 창조적 우주론 기반의 창조론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반면 데니얼 커스티어의 생태해방 신학이 대표하는 구원과 정치 중심의 생태 신학은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 신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합니다. 이 생태 신학은 생태학적 우주론이 우주사를 승리주의로 해석함으로써 지구와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하고 역사적 현실을 등한히 함으로써 윤리적 실천적 한계를 가지는, 말하자면 저세상의 신학이다. 이 세상 현실에 동떨어진 신학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생태 신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구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구체화하고 혼란스러운 역사적 현실 탐구에 집중하는, 그래서 이세상적인 정치 생태론을 분석틀로 가져옵니다. 둘째, 탈인간 중심주의는 자칫 인간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할 수 있고 비현실적이므로 적절한 형태의 인간 중심주의를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자연계시는 여러 의미에서 윤리적 실천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경전을 자연보다 우선적인 계시 원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생태신학은 창조론이 아닌 구원론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생태학의 관심과 해방운동의 관심을 종합할 수 있으며 생태신학의 기독교적 성격을 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의 구원론은 이 세계를 벗어나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겠죠. 훨씬 더 윤리적이고 사회참여적인 그런 구원론을 강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서린 켈러의 생태정치 신학으로 대표되는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의 생태신학은 초월적 종말론에 오염된 메시아 개념을 메시아적인 사건의 충실한 이해로 복권함으로써 앞선 두 생태신학의 대립을 넘어 양자를 종합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켈러는 내재적 초월을 물질에 대한 긍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자연과 성서의 종합을 모색합니다. 아울러 묵시를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시간의 창출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세상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종말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창조와 구원이 묵시적인 상황에서 종합될 수 있으며 묵시적인 상황 자체는 메시아적인 시간, 이 세상이 자기 자신과의 긴장 상태에 놓여서 자기 초월을 가능케 하는 잠재적 역량의 시간을 구성하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메시아란 이 세계의 존재가 자기 자신과의 긴장 상태에 놓이는 사건의 형식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내재로부터 솟구치는 초월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생태신학은 두 가지 개념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게 좀 약간의 비약이 있는데요. 더 세밀하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적 전환을 얘기하는 건 우리의 현 시대 상황이 기후위기 상황인데, 기후위기의 가장 근원이 시장 중심주의, 시장 근본주의에 있지 않습니까? 산업사회 자체고요.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 내지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념적 전환의 하나의 중요한 틀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낭만적 요청으로부터 지속 불가능성과의 긴장 속에서 전개되는 지속 가능성 요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했고요. 둘째로 저희들이 주로 이 생태적이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책임의 문제를 많이 묻습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책임은 의무고요. 더 근원적인 건 욕망으로서의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 얘기를 해야 책임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자유를 둘째로 제시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에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로의 전환. 이 두 개념은 모두 메시아적인 사건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중첩으로서 성육신이 표시하는 거룩함과 비천함의 중첩으로서 메시아적인 사건이 이해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속 가능성은 지속 불가능성과 중첩하거나 서로 횡단하는 지속 가능성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아는 자유는 할 수 있음이 하지 않음과 중첩하거나 서로 횡단하는 자유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1990년대 이후 전개된 한국 개신교 농촌 선교 신학을 분석할 틀을 아래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거 간단히 얘기해야겠네요. 첫째, 창조와 우주 중심, 구원과 정치 중심,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 중 어떤 유형의 생태신학과 주로 접속하는지. 둘째, 지속 가능성과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수반되는지. 이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8분이면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있는 내용들이 한 5가지 정도 정리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찬찬히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봐 주시고요. 결론적인 얘기를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농촌 선교 신학을 4가지 정도 살펴본 것으로 하고요. 2장의 분석 틀에 따를 때 일단 이들은 모두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예외 없이 창조신앙 또는 창조신학의 터에서 농촌 선교를 뒷받침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질서의 보전, 인간중심주의 비판, 자연계시의 긍정 등을 말하는 한경호 목사님의 농촌 선교 신학은 전형적인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도 이분만큼 구조적으로 농촌 선교 신학을 말하려고 한 분이 또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좀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범죄신론과 더불어 창조신앙을 강조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는 조영훈의 경우도 기독교 생태공동체 운동의 신학적 기반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신학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서성렬의 경우에도 농사상을 창조질서의 보존 개념과 연결해서 그 가능성을 보고자 했는데 막상 농신학 자체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 역시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 유형에 어쨌든 속합니다. 마지막 주상락의 글 또한 창조신앙과 자연계시를 말한다는 점에서는 앞선 세 사람과 같은 길을 갑니다. 따라서 농촌 선교신학을 논하는 연구들 대부분이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 유형을 기반으로 신학적 정당성을 수립하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농촌 선교신학은 구원과 정치 중심 유형이나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 유형 중 어느 것도 고려함이 없이 지난 30여 년간을 답보 상태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또한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 유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두 개념적 전환, 이 두 개념적 전환이 메시아적임에 대한 성찰에서 나오는 것이라서요. 지속 불가능성과 중첩하고 횡단하는 지속 가능성,
할 수 있음과 하지 않음 사이의 중첩과 횡단으로서의 자유와도 만날 지점을 사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촌 선교 신학이 아닌 농촌 선교 운동 자체에서 오히려 신학적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운동은 정의와 생명, 문명과 자연 사이의 긴장과 중첩을 오롯이 담고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농촌 선교는 그것을 뒷받침한 신학이 아니라 그 신학으로 뒷받침된 운동과 실천 자체에서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 선교 운동 자체가 기독교 생태 공동체 자체가 생태신학의 영역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신비를 계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농촌 선교 운동의 모토에는 보편과 특수의 긴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농촌 선교가 메시아적인 사건을 지어가며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에 가고 있음을 예증합니다. 다만 이 운동이 지속 가능성과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사건으로 구체화하느냐는 아직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는 말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더 밝히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간략하게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관점에서 농촌 선교 신학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농촌 선교 자체가 가진 메시아적인 운동성에 비해서 그 신학적인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가를 뒷받침할 이론가들의 노력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진짜 일을 안 했구나. 신학대학에서 한 일이 없구나. 실천가들이 이렇게 일할 동안 저 대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아 비판하면 공산주의자라 그럴 것 같아서 자아 성찰, 자아 반성을 좀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대학에서 교육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지탱할 수 있는 후학들을 안 길러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 연구도 안 하고 후학도 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도권에서. 이게 참 뼈아프다. 그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고요. 이는 농촌 선교를 선구적으로 이끌어온 선곡자들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저 같은 상아탑에서 안주하고 있는 학자들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제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론으로서의 생태신학이 농촌 선교의 큰 걸음을 따라가기 위해 이제 좀 분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장농목 총무로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 연세대에서 선교학 박사과정 가운데 우리 안재양 목사님의 5분간의 우리 논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재양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논찬 글을 그냥 읽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글을 써주신 신익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석의 틀로서 제시하신 생태신학의 세 가지 유형의 구분과 새로운 지평으로서의 지속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횡단과 중첩,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제시는 탁월한 신학적 해석으로 읽힙니다. 또한 이 분석의 틀로 199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농촌 선교 신학의 주소와 한계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논찬자 입장에서 몇 가지를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생태신학의 세 범주에 있어서 카스티어의 생태해방신학을 제외한 두 생태신학은 추상적인 조직신학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창조론과 구원을 제외하고 생태신학을 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리만치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땅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현현을 다시 하늘로 되돌려 버리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에서 구원, 정치 중심의 생태신학을 거쳐 메시아 묵시 중심의 생태신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듯한 정반합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는 결론 부분에 다시 서술하신 연구자 한경호, 조용훈, 서성열이 창조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에 머물러 구원 정치 중심의 생태신학과 메시아 묵시 중심의 생태신학에 고려가 없어서 농촌 선교 신학이 30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는 서술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생태신학은 동시에 시대적 흐름 속에 시간적 간격은 있겠으나 동시대적인 목소리로 어느 소리에도 소홀하게 듣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경호의 인용된 글은 2004년에 쓰여진 글로 당시의 시대적 반영이 었다고 사료됩니다. 20년이 지난 현재의 사건들 속에 여전히 유효하지만 많은 전환의 계기들이 있었고 논의들도 전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 서성렬은 생태신학과 농신학의 만남과 접점을 소논문에서 논하였으나 반면 남반구 소농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생태신학을 논하는 것은 죄악이라고도 말하는 급진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세 가지 유형의 생태신학에서 유일하게 땅과 농업, 농민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카스티오뿐입니다. 생태신학을 논함에 있어 창조론과 구원론, 묵시론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땅과 농업의 문제를 간과하기 쉽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메시아란 이 세계 존재가 자기 자신과 긴장 상태에 놓이는 사건의 형식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내재로부터 솟구치는 초월 사건으로 드러난다고 하신 부분에 깊이 동의하며 마치 민중 메시아론의 주장을 연상시키는 명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태신학의 두 가지 개념적 전환의 요구에 있어서 갑자기 등장한 지속가능성과 지속불가능성의 긴장, 지속가능성 요청으로의 전환은 너무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스티어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경제 성장을 우선순위에 둔 것일 뿐 부정적 생태학적 악영향은 뒷전이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그는 리스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지속 가능성과 성장의 두 해석은 동시에 이치에 맞고 모순되기도 한다. 두 모순은 기의가 똑같은 기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가 말씀하시는 횡단과 중첩에 해당되며 지적의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생태신학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경계에 대한 제사유를 주장합니다. 이는 필자의 지속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경계에서 횡단하고 중첩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로의 전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90년대 이후에 농촌 선교 신학의 전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두 흐름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첫째는 도시가 산업화로 팽창하면서 농어촌과 농어촌 교회에 공동하는 그 부산물이며 도시교회가 농촌을 선교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둘째는 농어촌 교회가 자긍심을 가지고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선교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의 전환의 주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의 흐름이 주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대안은 농촌 자체라고 말하면서 농촌의 주체적 지위의 복권을 주장합니다. 탁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야말로 농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농인의 개념으로서 좀 반복돼서 농인의 개념으로서 메시아 묵시 중심의 생태 신학이 고려해야 할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 선교 신학이라는 이름의 학문을 가져본 적이 없고 주류 선교 신학에서는 하나의 사례 정도로 치부되곤 했던 농촌 그 자체가 대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의운동과 생명운동이 변환의 시기를 맞아서 교회가 생명운동으로 전환한 것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정의와 생명은 한 본질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운동이 아니라 생명선교의 얼굴을 입는 순간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이 되고 맙니다. 필자의 주장대로 농촌 선교 운동이 농촌 선교 신학보다 우선적으로 있었고 아직도 농촌 선교 신학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농촌 선교는 운동이 이끌고 신학이 이후에 해석한다고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지적이 말하는 구체적 보편성으로서 매번 새로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재정이 되어야 하는 편파적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촌 선교는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의 선교가 아니라 주변부로부터의 중심부로의 선교를 지향합니다. 농촌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새로운 주체로서 필자의 말을 빌자면
지속 가능성과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사건으로 굳혀야 하느냐에 새로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생명선교가 아니라 생명농업선교의 과제로서 농신학과 생태신학이 횡단과 중첩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운동의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